정동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공부했어요? 기억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과제로는 어떤 걸 했는지 기억납니까? 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아보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썼었지요. 그런데 오늘 공부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로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요 교과서 날개 부분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로 4가지를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였고, 두 번째는 다문화 친구들이 외모로 인해서 놀림을 받아서 행복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 상황은 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에 가고 싶지만 병원에 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였어요. 이 4가지 상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사실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교과서 다시 앞으로 펴봐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터가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해서 사용 금지 테이프를 칭칭 감고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시민단체의 노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민단체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구하다. 더 칠드런 어린이들을 구하는 그런 인권 시민단체인데 이런 단체에서 어린이들은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들은 노는 게 자기 일이다. 이렇게 해서 위험한 놀이터를 주차장 같은 이상한 걸로 만들지 않고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놀이터를 바꾸는 이런 인권 개선 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우리 사례는 어떤 거였어요? 인권 침해 사례. 다문화 친구, 외국에서 온 친구 혹은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어서 외모, 생김새가 우리랑 조금 다르게 생겨서 놀림을 받는 친구였죠. 그런 경우에 어린이들이 다른 친구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우리도 원격 수업 때 했던 기억 나나요? 선생님이 다문화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영상 올려줘서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다짐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죠? 네, 이렇게 학교에서는 인권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관한 인권 교육도 하고 있지만 또 그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장애 이해 교육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싸움 같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 사랑 행사라든지 다른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인성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애인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수영장에 가서 자기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선생님이요? 아니요. 누가요? 우리 사천시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점자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점자 블록 같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 사회보장제도 시행. 아까 할머니 사례 있었지요. 할머니가 몸이 아프지만은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누구나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경상남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남도, 경기도, 뭐 전라도 이런 것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이 이런 빈곤, 질병, 생활 불안 등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말고도 또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것들이 인권을 위해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지를 몇 가지 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사실 이 근처에서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라고 적혀 있지요. 이거는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냐면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금은 빨간불이니까 건너가지 마세요. 이제 파란불이니 건너가세요. 이렇게 말로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신호기가 신호기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 근처에서는 못 봤고 서울에 가면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지하철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부분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버튼을 누르면 영무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곳이 있지요. 보통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혹시 노란색 택시인데 장애인들만 탈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본 적 있나요?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 택시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공간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 집 앞까지 와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장애인 콜택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휠체어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콜택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보통은 예약을 하고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장애인들만 이렇게 대우해줘요? 우리도 이런 거 타고 싶은데. 아니요. 우리는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우선 이런 게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한 20년 전쯤에 한 20년 전쯤에 선생님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PC방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대학교 다닐 때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1시간에 일하고 월급 그 1시간 동안 돈을 얼마 받았냐면 1,000원을 받았어요. 1시간에 1,000원. 와,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막 사람들을 부려먹는 나쁜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했으면 무조건 아무리 못해도 이만큼 돈을 줘야 돼 라고 해서 최저임금 제도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선생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1시간에 8,0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면 무조건 8,000원 얼마 이상은 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너무 싼 값에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10년 동안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친구들, 어떤 일을 막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리게 되면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급여라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자기가 원래 받던 월급에 비슷한 좀 한 달에 얼마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나라에서 주면서 얼른 직업 찾아라 하고 이 사람이 직업이 없는 동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평생 주진 않아요, 친구들. 이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네가 노력을 하지 않았어.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국민건강보험. 여러분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은 아프면은 돈 얼마나 내는지 혹시 알아요? 선생님은 병원 가면은 보통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00원, 6,000원 그냥 감기 같은 거는 그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그냥 일반 감기 같으면 병원에 절대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없어서 일반 감기로 병원에 가도 막 10만 원, 20만 원씩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국민건강보험만큼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다른 그 어떤 나라들보다 사회보장제도로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되면 무조건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학교 오는 게 아마 좋을지 나쁠지, 아마 대부분 친구들은 좋겠지만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그 의무교육이라고 무조건 1학년들은 1학년 8살이 되면 무조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8살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법으로 잡혀가든가 이렇게 뭐 그 벌금을 받든가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은 너무 산속 깊은 곳에 있으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나쁜 어른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팀이 있어서 꾸준히 매일매일 그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찾아간다든가 겨울에는 김치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쌀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 살펴봤었죠. 국제 앰네스티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국제 앰네스티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너네들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기구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권이라는 게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인 권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인권이라는 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두 번째 누리집을 살펴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고 하는데 여기 사실 선생님이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서 그리고 단어들도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이 사실 이거를 혼자서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기다 여러분들 107쪽에 쓴 거 이거 과제로 낼 거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 볼 거예요. 선생님이 네이버에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뭔지를 지금 첫 화면에서도 대충 볼 수 있어요. 인권을 위해서 공모전도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훌륭한 인권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 상도 주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화면만 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대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결도 해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정보를 못 받아서 감염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을 막기도 하고,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해서 화상 채팅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메뉴들 중에서 활동 소식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홍보 자료 중에서도 홍보 인쇄물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국문 홍보 책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못 읽으니까 국문 홍보 책자를 한번 보고 여기서 바로 보기를 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홍보하고 있나 볼 건데, 이 중에서도 선생님 아까 미리 살펴봤는데 15쪽에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국문으로 된 우리나라 말로 된 홍보 책자를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국가인권의 주요 기능,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놨네요. 정책, 조사 구제,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각각이 무슨 말인지 사실 좀 어려운 말들이죠.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나 법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인권에 위배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인권에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라고 계속 법을 만들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바꿨다고 하네요. 아래쪽에 보면은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나요, 친구들? 어떻게 해서 키우는 건지 선생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친구들이 알만한 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개선 권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뽑을 때 그 법률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 선수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인데 그 운동선수를 하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도 너무 훈련만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적고 있죠? 적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조사구제라고 해요. 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권이 무시되는 곳에서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조사하는 걸 거고, 그리고 구제,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구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희롱 이런 것도 인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을 조사하고 구제했는지 봅시다. 자, 크레파스, 여러분 진짜 유명한 거 있네요.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 우리나라에서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피부색을 살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크레파스에서 살색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살색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이름을 바꾸자? 살구색이라고 바꾸자. 피부색이라고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피부색이 검은 사람도 있으니까 살구색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런 것들도 인권위원회에서 했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있는 이거 마음에 드네. 교사에 대한 교감의 괴롭힘 인권 침해 개선 권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교사한테 이유도 없이 화를 내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대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래서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괴롭히지 않겠죠.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이나 홍보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린이라서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해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뭐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교육하고 홍보하는 자료죠. 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 국내외 협력. 지난번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국제인권단체 중에 한 가지 뭐가 있다고 했죠? 국제 엠네스티. 이런 단체들하고 협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길게 쓰지 않아도 교과서에는 줄이 2줄밖에 없으니까 107쪽에 2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오늘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숙제 과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발표해야 되는 것까지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말을 하려니까 선생님이 혼자서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사회 시간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과제 해서 올려주세요.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